자, 지구. 지구는 땅지자 이제 이 원구자잖아요. 근데 사실 지구라기보다 수구로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옛날에는 지구가 평평하다고 생각했죠. 그렇죠? 평평하다. 낭떠러지가 있으니 거기 가지 말아라. 이게 옛날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평평한데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기를 그리스의 어떤 신이 이 평평한 지구를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지구가 이렇게 유지된다라고 믿었었죠. 고대시대, 중세시대까지. 심지어는 이 지구가 중심이고 모든 우주는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이름하여 무슨 설? 하늘이 움직인다. 천동설. 자, 그런데 시간이 밝혀지면서 지구가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돌고 있다. 이게 지구의 이제 이 생각에 대한 학자들의 역사였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예요? 어리석지요. 중요한 오늘 공부 좀 하십시다. 인류의 역사, 특히 질병과 의학의 역사라고 하는 토마스 맥케인이 쓴 질병의 기원, 의대생들의 필독서이고 모든 의료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꼭 한 번씩 읽어봐야 될 이 두꺼운 책인데 이 두꺼운 책을 제가 이 시간 5분 내로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석사, 박사 과정의 공부를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이렇게 나눕니다. 자, 선사시대와 역사시대로 나눕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문자를 쓰기 전 시대는 선사시대, 문자를 쓴 이후 시대는 역사시대. 그러므로 성경은 역사시대인가요? 선사시대인가요? 역사시대죠. 글이 있어 모세가 썼으니까. 선사시대는 첫째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철기 시대로 나눠집니다. 구석기 시대 때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떻게 살았어요? 그냥 채집해 먹고 살았어요. 뜯어 먹고 살았어요. 따 먹고 살았어요. 대부분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의 질병이 있었는데 어떤 종류의 질병이 있을까요? 자연적인 질병들, 또 다쳐서 오는 질병들, 위생이 불량하기 때문에 기생충으로 인한 질병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원인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다친 것이 알았죠. 다쳤으니까. 근데 그 외에 다른 질병,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몸이 이상하고 하는 것은 그들이 그 질병을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신석기 시대에는 이제 도구를 더 구체적으로 사용하면서 농사를 집단적으로 모여서 지으며 살기 시작합니다. 농사를 사람 힘으로 짓지 않죠? 무슨 힘을 빌려요? 동물의 힘을 빌리죠. 그러면 동물과 사람이 함께 살아요. 자, 거기에서 드디어 뭐가 발생해요? 전염병이 발생해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전혀 몰랐었어요. 철기 시대는 이제 드디어 철로 도구를 만듭니다. 칼을 만들고 전쟁이 생기고 하면서 더 인간의 삶이 좋아지는 것 같지만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그 삶은 더욱더 불행해지는 일이 많습니다. 위생 문제가 더 크게 되도합니다. 자, 그 이후 지나서 고대 시대 지나고 중세 시대 지나고 근대 시대를 지나고 현대 시대까지 이제 오게 되는데, 자, 고대 시대 때 사람들은 질병을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그때 막 천연도, 홍역, 문둥병 등이 많았는데 높은 인구 밀도, 질병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을 못했습니다. 왜요? 지식이 없으니까. 그러다 중세 시대 때 와서는 이제 대유행이 시작되는데 유행성 감기, 흑사병, 또 무역이 활발했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지금 우리가 알지만은 그 무역품 속에서 각종 세균, 바이러스들이 묻혀서 혹은 뭐 곤충들이 같이 묻혀서 그런 것들이 이제 같이 이제 전파가 되게 되었죠. 자, 그러면서 이제 근대 시대 와서는 드디어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각종 이름 모를 병들이 막 발생합니다. 지금이야 뭐 콜레라, 계략 우리가 다 알지만 그때 당시 사람들은요, 알았어요, 몰랐어요? 병은 병인데 몸이 아프긴 아프는데 죽어가는데 그것이 무슨 병으로 죽은지를 전혀 모르고 그렇게 시대했습니다. 그러다가 현대 시대 와서 비행기가 발명이 되어지고 뭐 자동차가 이제 개발되어지고 하면서 드디어 생활 습관의 문제구나, 의학이 발달되면서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원인이 분석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저 선사시대로 가서, 그래서 병은 있는데 이 병을 어떻게 분석을 못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이 병은 악령의 저주다라고 생각했어요. 악령의 저주로 생각해서 병을 고치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뭘까요? 푸닥거리였습니다. 굿이었어요. 심지어는 악령이 들어와서 나가지 않네? 악령에 나갈 문을 만들어주자. 이 생머리에다가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막 사람을 막, 뭐 대나무 잎으로 치든지 뭐 이상한 어떤 뭐 이걸 해서 악령을 내쫓는 실제로 그런 두개골들이 굉장히 많이 발견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지금 생각하면 참 무식하죠.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그게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것입니다. 고대 시대 때도 큰 발전이 없었어요. 중세 시대 때도 거의 발전이 없습니다. 이제 좀 발전된 게 이제 이런 방법이에요. 자,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중세 시대 때에도 거의 선사 시대와 큰 차이가 없는 게 대표적인 한 사람만 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루이 14세 하면은 가장 강력한 정권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프랑스의 지문 국가다. 나는 신이다. 태양 왕이다. 라고 이제 자신을 이렇게 했던 사람인데, 자, 그의 권력의 상징이 프랑스 파리에 가면은 베르사유 궁전이 있죠. 권력 상징의 물인데, 이 베르사유 궁전에 방이 450개 방이 있고 5,000명이 동시에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이 루이 14세는 태양의 왕이라는 별명도 있었지만은 다른 별명이 병의 왕이었습니다.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루이 14세가 알았던 병이 이렇게 많습니다. 쭉 눈으로 보세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질병투성이었어요. 자, 아무리 권력자인들 이렇게 병이 가득했단 말이죠. 왕의 병상 일지를 찾아봤더니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왕이 침대에서 일어나 땅에 발을 디디고 있을 때에 엄지 발가락 힘줄을 따라 통증을 느꼈습니다. 이제 주시가 이제 기록한 거죠. 신발을 신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왕은 고통의 잠에서 깨어났고 그 이후로 발과 다리는 붉어지면서 상당히 부어올랐습니다. 왕은 몸을 짊어지고 다니는 듯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뭐예요? 죽기 전 한 달 동안 아예 침대에서 일어나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자, 분석합니다. 루이 14세의 하루 일과가 이렇습니다. 아침 8시에 잠에서 깨어납니다. 침전 시종이 폐하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깨웁니다. 기침을 좀 하고 약간 미열이 있는 것을 이제 시종이 확인을 하고 수석 의사가 와고 외과 의사가 와서 왕의 몸 상태를 점검하고 일지를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을 벗기고 의상 담당 이제 신하가 와서 기분에 맞춰서 그때그때 옷을 바꿔서 입힙니다. 스타킹을 신기고 다이아몬드가 박힌 빨간 하의를 신기고 그 다음에 이제 옷을 입힌 다음에 왕의 침실문을 쫙 열면은 누가 대기하고 있을까요? 신하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가서 이제 하루 이제 일을 보는 그런 과정입니다. 자, 그런데 루이 14세의 저녁 일과와 저녁 식사를 좀 잠깐 들으면은 왕의 만찬, 프랑스 말로 그랑 쿠페르, 한국말로 좀 사용하지 왜 이렇게 어려운 말을 사용하죠? 그랑 쿠페르. 왕의 식사가 이랬었어요. 저녁 식사를 할 때는 특별히 귀족들이 이제 초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귀족들이 시종을 드는데 귀족들은요 같이 먹지 못합니다. 왕만 먹어요. 왕이 먹는 것을 귀족들이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왕의 저녁 식사가 몇 시라고요? 밤 10시. 밤 10시에 왕이 저녁을 먹는데 식사 대기 중 시정이 40명, 준비하는 사람만 324명. 초청받은 귀족들은 구경만 한답니다. 콧소리가 쫙 나와요. 이제 실컷 메인 요리를 먹고 난 다음에 이어서 왕의 신호에 따라서 접시 계속해서 나오는데 몇 접시를 먹는가? 보통 왕의 권력의 상징이 많이 먹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많이 먹고
내가 이렇게 많이 먹는다. 권력을 과시했던 게 바로 이 식사였다는 것입니다. 많이 먹는 것을 능력으로 생각했습니다. 아침은 18접시, 저녁에는 몇 접시? 뷔페 식당 가서 저는 2접시 먹어도 막 부대끼리인데 세상에 30접시를 이렇게 먹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고 뭐예요? 매일매일 저녁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먹어 치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안 올 수 없죠. 왜 그랬을까요? 몰랐으니까. 그만큼 어리석었습니다. 이 건강에 대해서,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이때가 언제예요? 17세기 경이니까 지금부터 뭐 한 400~500년 될까요? 특히 루이 14세에 앉는 의자는 의자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리고 변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루이 14세의 의자예요. 왜 왕이, 이것도 이제 화장실 의자가 아니고 사무실 의자예요. 신하들이 도열에 있는 그곳의 의자가 이 의자란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있어요? 치질. 예. 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러니까 아예 뭐예요? 그냥 앉을 때 뭐예요? 그냥 까고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더 빠지죠. 46살 어느 날 아침 얼굴을 엎드린 채 고통을 참고 있었고 수술을 결심했습니다. 도저히 참을 수 없다.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치질 때문에. 너무너무 아프고 괴롭습니다. 자,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가 수술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때는 당시에는 외과가 없었어요. 내과만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막 고름까지 생기고 이제 하면서 드디어 수술을 결심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수술이 아니에요. 누가 해야 돼요, 수술을? 수술할 의사가 없어요. 내과 의사가 무슨 수술을 해요? 외과 의사 자체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자, 그러면은 칼로 이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칼을 잘 쓰는 직업의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 있을까요? 이발사. 면도잖아, 면도. 뭐 이제 그 백정, 뭐 이제 고기 잡는 이제 막 그런 사람보다도 더 예리한 게 뭐예요? 면도사, 이발사. 그래서 이발사 한 명이 선정했는데 프랑스에서 가장 요 칼을 잘 쓰는 이발사가 있는데 펠릭스라고 하는 프랑스와 펠릭스, 이 사람이 선정이 되어져요. 떨리죠. 이 최고의 권력가의 그 치질을 수술하는데 얼마나 떨려요. 그래서 요청하기를 6개월만 좀 시간을 주십시오. 그래서 6개월 동안 뭐 했는가? 가난한 사람들을 수백 명 끌어모아가지고 이제 뭐 연습해요? 치질 수술 연습을 해요. 그래서 몇 명이 죽어요? 실제 얘기입니다. 75명이 죽어요. 수백 명을 수술하고 75명이 죽어요. 저렇게 꽉 붙잡아 놓고 마취도 않고 소독도 않고 그렇게 수술을 했습니다. 드디어 6개월 후에 루이 14세를 수술을 했는데 성공! 그래서 이 면도사가 이제 백작이 돼요. 막 큰 집과 상금이 주어지고, 자, 그러면서 그때 이후에 이제 프랑스 외과가 생기게 되었고, 세계 최초의 이제 외과가 개설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는 게, 그래서 요 면도사의 초상이 그 박물관에 이제 걸리기도 했다는 거죠. 자, 이거 넘어갑시다. 너무 아파서 막 이렇게 괴로워 하는데 부검 기록을 보니까 이제 결국은 죽었는데 뭘로 죽었는가? 이걸로 죽었어요. 발이 썩어서 죽었어요. 그럼 발 괴사죠. 무슨 병이에요? 당뇨 합병증이죠. 알았어요? 몰랐어요? 이게 중세 시대의 의료 지식의 대표적인 거예요. 같은 시대, 조선시대 왕의 식사,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이러면 40대인 거 아시죠? 45세인가 될 거예요. 짧았어요. 조선시대도 하루 왕이 5끼 식사했어요. 이른 아침을 먹고, 그 다음에 아침 식사 오전 10시에 하고, 점심 식사 12시에 하고, 저녁 식사 오후 5시에 하고, 또 야식을 하고. 그러니 왕들이, 여러분 보세요. 조선 왕들의 질병을 좀 조사해 가자는데 다 병 없는 왕들이 없어요. 이게 중세시대 때 의료에 대한 지식이었어요. 건강에 대한 지식이었어요. 참 여러분 무식하죠? 그러다가 근대시대에 와서 1700, 800에 산업혁명이 이제 일어나면서 프레밍 박사가 항생제를 개발을 하고 의학이 발전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제 세균에 대한 지식이 그때 처음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1840년이다. 굉장히 많이 지나왔죠. 이제 빈, 그때 당시에는 독일 이제 영역이었어요. 오스트리아인데 이 종합병원에 보니까 이제 산모들이 이제 병원으로 아이 낳으러 오는데 10명 중 1명이 죽어요. 감염자는 6명 중 1명이 죽고, 근데 가만히 이 당시에 이 의사 이름이 나와 있죠. 세미 웨이즈라고 하는 이 비엔나의 산부인과 의사였는데, 그때는 의사들이 뭐 환자를 구분을 시켜서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의사들이 가서 시체를 만지고 그 만진 손으로 그대로 산모를 받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시체에 있는 이제 그 세균들이 있죠. 그 손에 묻어 있겠죠. 그대로 이 아이 산모를 받으니까 뭐예요? 산모의 자궁으로 뭐가 들어가요? 예. 그래서 죽는다는 사실을 추론을 해요.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는 그렇게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레지던트가 제안을 하니까 의사들, 전문의들이, 그 위에 지도 교수들이 같은 분들이 막 무시하고 쫓아내버렸어요, 이게. 아예 파면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소독을 하고 하니까 사망률이 뚝 떨어져요. 10%에서 1%대로 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름하여 비운의 천재다. 그래서 세균에 대해서 이제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하고, 프레밍 박사가 페니실린을 만들어내면서 이제 의학에 대한 지식이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 심지어는요, 1900년 초까지도 이런 개념이 거의 의료계에서는 없었다는 거예요. 1850년대 미국의 도시를 좀 들여다보십시다. 미국 뉴욕의 도시거리가 거의 비포장이었고, 그때 상황이 매우 열악했고, 도시화로 인해서 콜레라 장태푸스가 만연했고, 현대적인 위생실이 거의 없었고, 보건의식이 초기 단계였고, 열악한 도시 환경, 대부분 아주 끔찍할 정도로 하수도 시스템이 엉망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수되는데 오수와 배설물이 같이 주변 이제 이렇게 막 흘러가게 됐고, 심지어는 식수원조차도 오염되어 있었고, 그것 때문에 질병, 콜레라 같은 게 굉장히 창궐했고, 뉴욕의 1903년 거리에 말 시체가 이렇게 뒹굴었고, 아이들이 그 시체뼈에서 막 놀고 있고, 그래서 수많은 질병이 발생한 원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죽어갔다는 사실이죠. 1900년 초까지도. 자, 그래서 미국의 약학 현상을 보면은요, 그래서 이제 개발한 게 비소, 수은, 코카인, 아편 같은 것들을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1800년대에 흔했던 약물, 첫째, 비소. 비소가 뭐예요? 독약이잖아요. 비소, 이런 독약. 이런 것들을 또 수은, 세상에. 수은까지도 사용했어요. 이게 만병통치약이라고 사용을 해서 변비, 우울증, 치통, 출산 통증 이런 것까지 활용을 했는데, 자, 아편, 모르핀 이런 것들을 이제 그때 당시에 만병통치약으로 사용했고, 이런 비소, 수은 등을 약간 섞어가지고 아이 수면제, 그래서 아이를 5분 안에 잠재울 수 있는 신비의 약 하면서 이런 코카인 같은 마약 같은 것들을 흔하게 사용을 했다는 것이 바로 미국의 그때 1900년까지도 이런 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뉴스타트에 이 책을 많이 쓴 엘렌 G 화이트라는 그분도 약을 쓰지 말라는 게 지금 이야기예요. 지금 현대의학적인 약이 아니에요. 이런 약을 쓰지 말라는 것을 잘못 해석하면 또 오해가 많죠. 자, 여기 이제 윈슬로 부인의 진정시럽이라는 이 약이 있는데, 이제 모르핀, 아편, 이제 마약 덩어리이죠. 근데 요 5분 안에 잠재울 수 있다. 하지만 이걸 먹고 그대로 잠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죽은 거죠, 그냥. 자, 이런 것들, 강장제, 이런 수많은 극약을 마치 만병통치약으로, 이게 1800년대까지의 이제 미국의 약학 현상이었습니다. 차라리 생약을 썼으면 부작용이 없죠, 이렇게. 버드나무 껍질이랄지, 나무 뿌리랄지, 이런 것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제 유럽이나 미국에서 1850년대까지, 그 이후 1900년대까지도 질병의 원인이 뭐라고요? 나쁜 기운 때문이다. 그래서 미아스마라는 이제 이 장기설, 이걸로 이제 나쁜 공기 때문에 병해. 그래서 겨울에도 여름에도 환자들의 방은 완전히 밀폐시켜 버려요. 공기 바깥에 있는 나쁜 공기를 들어오지 못하게. 나쁜 공기 흡입하면 병 걸린다. 이게 딱 굳어진 이제 환자들은 무조건 뭐예요? 외부 공기를 쏘면 안 된다. 이런 나쁜 기운들이 공기 속에 있고, 그 공기들이 창을 통해서 인체에 들어와서 환자를 더 나쁘게 하니, 자, 그러면서 이런 그림까지 그려내서 창문 닫기,
밤에 나쁜 공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창문을 꼭 닫고 자는 행동이 일반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얼마나 무지합니까? 특히 이제 병을 치료하는 것 중에서 나쁜 공기가 우리의 몸에 들어와서 나쁜 기운이 있다. 그 나쁜 기운의 대표적인 게 나쁜 피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도 이런 병을 앓았었어요. 막 갑자기 기절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이제 경우들이 이제 많았었죠. 자, 그런데 이 루즈벨트 대통령을 치료하는데 어떤 치료를 썼는가? 사열. 이제 쉽게 이야기해서 뭐 체하면은 뭐 해요? 바늘로. 이것도 일종의 사열이에요. 이것을 더 크게 활용합니다. 그래서 사열법이 굉장히 유행했습니다. 쏟아낼사 피혈 해가지고 이제 피를 이제 쏟아내는 것이죠. 자, 얼만큼 쏟아내는가 루즈벨트 보겠습니다. 자, 이제 초대 대통령 워싱턴입니다. 몸이 아팠어요. 이게 의학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예. 자, 먼저 300ml의 피를 뽑았습니다.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피를 뽑아냅니다. 500을 뽑아냈어요.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더 안 나왔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뭐예요? 우리의 몸에 피가 60kg 기준으로 5,000ml가 이제 정량이거든요. 근데 지금 얼마를 뽑아냈어요? 지금 거의 3분의 5분의 거의 무엇을 뽑아냈어요? 5분의 3을 뽑아내버렸어요.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사망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미국의 대통령이. 모차르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죽었어요. 효종대왕도 나쁜 피를 많이 뽑아서 죽었어요. 그러니 우리 인간의 의학에 대한 역사, 의학에 대한 지식이 얼마나 여러분 어렸어요. 지금이야 이제 우리 뭐 다 대충 이제 정해졌지만은 다시 돌아갑시다. 천동설, 지동설. 하늘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 지동설. 지구가 돈다. 이제 이걸 또 막 갑론을박하고 이제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이걸 주장을 하고 막 재판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코페르니쿠스가 뭐요? 철회했죠. 지구가 돌지 않습니다. 이렇게 태양이 돕니다. 뭐 이렇게. 그래서 나오면서 할 말이 뭐요?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제 그만했잖아요. 이제 갈릴레오가 했죠. 그래도 지구는 돈다. 여러분 지동설이 맞아요? 천동설이 맞아요? 당연히 지동설이 맞죠. 지금 우리야. 근데 그때 당시는 뭐요? 천동설이 맞는 것으로 확정이 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마치 뭐와 같은가? 이와 같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BC 300년경에 거미의 발은 6개라고 말을 했어요. 믿어왔습니다.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1700년대 라마르크라는 이 학자가 거미 다리를 보니까 6개가 아니에요. 몇 개예요? 몇 개예요?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몇 개예요? 8개예요. 거미 다리 8개입니다. 그랬더니 이 바보 같은 놈 했단 말이죠. 어떻게 거미를 8개냐고, 6개라고 그렇게 인식해 왔단 말이에요. 이제 그와 같은 게 지구의 역사예요. 사람들이 무식해도 너무 무식해요.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이제 병원 치료, 뭐 수술하고 항암 치료하고 방사선 치료하고 이 병원 치료하는 거 앞으로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은 막 지금 우리가 막 사열법 막 구멍을 뚫고 뭐 하는 그게 참 원시적이라 했던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우리가 하는 것을 미래에 이제 의학이 더 발달되면은 이걸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게 최선입니다. 자, 이게 의학의 역사이고 이 의학의 역사와 같이 또 함께 쌍벽을 이루어서 볼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선사시대, 역사시대 나누다. 선사시대를 구약시대를 하고 역사시대를 신약시대를 하십시다. 그 구약시대 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구약과 신약으로 나눠지잖아요. 자, 창세시대 죄의 시작입니다. 인류가 타락했습니다. 가나안 시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가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시작됐어요? 영적인 질병, 우상숭배. 그리고 왕국시대 때도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고 우상이 성행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정말 여러분 복음이 빨리 전파되었죠. 중세시대 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십자군 전쟁 등등을 통해서 성경 금지. 이게 종교 암흑이잖아요. 성경 금지시키니까 뭐예요? 루터가 드디어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솔라 스크립트라, 성경, 오직 성경만이. 그래서 이 현대 시대는요, 이제 교회가 굉장히 커지게 되고 교인들이 많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하면서 뭐예요? 대형 교회를 통해서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게 되고, 그렇죠? 사회에 봉사를 하고 헌신하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정치에 관여하고 이런저런 정책에 관여하면서 그 대형 교회의 타락이 지금 이 현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빛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그 창조 이후에 인류가 타락합니다. 그 타락한 인류의 첫 번째 작품, 형이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이 발생합니다. 가인의 후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셋의 후손을 이 땅에 발생시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역사는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의 역사예요. 가인의 후손,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습니다. 셋의 후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구의 의학의 역사, 질병의 역사 그렇게 되어 왔던 것처럼 이 지구의 선악의 역사도 이렇게 되어져 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이 떠나가서 이 땅에 뭐가 와요? 노아 방주라는, 노아 홍수라는 엄청난 일이 발생합니다.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그 중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믿음의 조상 만들었지만 또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디로 가요? 애굽에 가서 400년간 종살이하고 출애굽시켜서 다시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왕국을 만들어 줍니다. 자,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이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으면 좋은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왕국 시대의 대표적인 게 우상숭배입니다.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흐트러 버렸죠. 포로로 잡혀가게 하고 나라를 망하게 하고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포로 귀환하게 됐고 나라를 다시 찾게 되었고 했지만은 뭐요?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형식화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형식화된 것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초대교회가 발생했습니다. 초대교회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콘스탄틴의 칙령이 내려집니다. 더 이상 기독교를 핍박하지 않겠다. AD 313년입니다. 자, 교회의 핍박이 중지하자 교회에 태양신 숭배 제도가 쫙 밀려 들어옵니다. 태양신 숭배 제도가 밀려 들어오면서 성경이 사라집니다. 성경 금지의 명령. 이 시대가 무슨 시대예요? 종교 암흑 시대. 그 종교 암흑 시대의 끝이 옵니다. 루터가 뭐 했습니까? 오직 성경으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이 중세 종교 암흑 시대가 거의 1000년 이상 되잖아요. 성경의 진리는 땅에 떨어지고 다 사라지고 없고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드디어 16세기에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장 칼뱅이 장로교회를 만들었고 쭈잉글리가 개혁교회를 만들었고 존 스미스가 침례교회를 주장했고 윌리엄 부스가 구세군을 창시했고 미국의 18세기에 와서 회중교회가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그렇게 미국의 역사가 쭉 이어오고 종교 역사가 이어져 왔는데 아직 하나가 안 됐어요. 장로교회 맞아요. 장로 제도로 하는 것 성서적이에요. 또 감리교회 마찬가지입니다. 감독자가 있어야 돼요. 감시를 해줘야 됩니다. 개혁교회 개혁해야 돼요. 세례가 아니고 친례가 맞아요. 구세군 하나님의 교회는 군대처럼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서 돕고 훈련시키고 하는 것이 맞죠. 다 맞아요. 근데 뭐요? 완전체는 아니에요. 그러다 1800년대 드디어 한 교단이, 모든 교단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진짜 성서적인 것을 우리가 한번 좀 갖추려보자. 그래서 나온 게 1844년 이후에 바로 한 교단이 등장하는데 이 교단이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이 교회의 소속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1863년에 조직이 되어지는데 조직될 때 당시에 3,500명의 작은 수였는데 그때 당시에 이 엘렌지 화이트라는 한 소녀가 꿈에 계시를 봅니다. 그러면서 그때 계시 가운데 첫 계시가 뭐냐면 이거예요. 이때 당시의 상황을 봤죠. 아까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얼마나 더러웠습니까? 얼마나 무식했습니까?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 계시 가운데 준 빛이 건강은 첫째 음식물이 좋아야 된다. 맑은 공기의 가치, 물의 사용법, 위생적인 의복, 신체 운동과 정신 안정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어져. 그때 당시에 의학적인 지식이 전혀 없는 초등학교 3학년 중퇴인 이 소녀에게 하나님께서 이 계시를 이제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제일교회가 태동하면서 그때 당시에 전혀 의학적으로 무지했던 사람들에게 뭐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의 방법이다. 그때 당시에 자료들이 이런 자료들입니다. 최초의 이상이 이제 주어지는데, 이제 이거 주어졌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거룩한 의무이며, 육체적 건강이 영적 경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보았습니다.
음식물, 채식, 맑은 공기, 물의 사용, 위생적인 의복, 신체 운동, 휴식과 안정 등 8가지 자연치료 원칙의 기초가 되는 내용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 계시 받기 전까지도 뭐냐면은 이 엘렌 G 화이트와 그때 당의 사람들은 일상 식사가 돼지고기였대요. 돼지고기. 도시락이 돼지고기였대요. 그러면서 이 돼지고기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우리나라 된장국 먹는 것처럼 흔하게 먹었는데 이제 그런 계시들이 주어지면서 레위기 11장이 보이던 담배, 술, 차, 커피까지도 심지어 자극적인 조미, 육식 등 그런 것을 피하라는 내용까지 포함된 계시예요. 그래서 이렇게 압축되어집니다. 깨끗한 공기, 햇빛,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들이 진짜 참된 치료제다. 이런 역사적인 어떤 이제 건강과 질병에 대한 이제 어떤 그런 흐름이나 인식에 비춰봤을 때 이런 말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공기? 깨끗한 공기를? 그게 공기가 곧 뭔데? 질병의 원인인데 창문을 닫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사상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마셔야 된다. 햇빛을 쬐야 된다. 절제를 해야 된다. 쉬어야 된다. 운동해야 된다. 식사를 잘 해야 된다. 물을 잘 마셔야 된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된다. 그때 당시 이 기회를 줬을 때 사람들이 뭐예요? 다 콧웃음 쳐버렸죠. 근데 지금 뭐예요? 의학이 발달되면 발달될수록 시대가 가면 갈수록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이 8가지 건강 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제일교회는 1800년대 교단이 조직이 될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200년 기간 동안 뭐예요? 요 뉴스타트 8가지 건강 원리를 전 국민들에게, 전 세계인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6년에 6월에 여수에 정말 환경 좋은 곳이죠. 거기에 여수요양병원을 설립을 했죠. 그리고 96년, 7년, 8년, 9년을 지나면서 성황을 했어요. 그게 성공이 되니까 서울 근교에도 하나 필요하다. 그래서 1999년부터 이 땅을 매입을 하고 2000년 공사를 시작하고 드디어 2001년 똑같은 6월이에요. 6월에 에덴 요양병원이 개원이 되어지고.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지난 30년 동안 뉴스타트를 하고 또 뉴스타트 강의를 이제 하면서 이 뉴스타트 건강 기별이야말로 특히 코로나 시대 때 더 진가가 드러났어요. 뉴스타트를 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감염에 훨씬 덜 걸렸고 걸리더라도 쉽게 나았다는 사실이 논문으로 굉장히 많이 발표가 됐던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충실하게 뉴스타트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거의 30년째 사용하는 이제 교재인데 뉴스타트 8가지를 매일매일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25가지 항목으로 정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체크를 이제 하도록 해놨습니다. 첫째, 식사. 둘째, 운동. 셋째, 물. 넷째, 햇빛. 절제, 공기, 휴식, 믿음 해가지고 25개 하면 식사 50번 씹기. 여러분 잘 씹어 드셔야 돼요. 50번 너무 적어요. 100번 씹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체크 딱 하는 거예요. 현미 식사 체크. 생채소 하루에 최소 상추 10장쯤도 먹어야 돼요. 여기 지금 500g으로 나와 있는데 100g만 먹어도 충분합니다. 100g. 이제 보통 밥숟갈 하나가 몇 g이에요? 밥숟갈 하나가 약간 100g 되거든요. 100g? 예. 아니. 밥숟갈 하나가 몇 g? 한 30g 되나요? 그쯤 돼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자. 그래서 이 책을 인쇄를 해서 나눠드리는데 앞에 갖다 놨습니다. 이거는 한글만 읽으면 누구나 다 체크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8가지 건강 원리를 내가 얼만큼 잘하고 있는지 체크하면서 실천하고 이것을 꾸준히 반복해요. 21일치가 있습니다. 21일 동안 하면 습관이 돼요. 그 21일 하기 전에 10일만 해봐도 다니엘의 그 경험처럼 10일만 해봐도 몸이 이렇게 좋아지는 걸 분명히 느낍니다. 여러분 뉴스타트 해야지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 체크하면서 구체적으로 하라고요.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으시고 지금은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3번을 꼭 읽고 주무십시오. 그렇구나 깨달아져요. 이거구나 깨달아져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이렇게만 하면은 나을 수 있겠다는 확신이 생기는 거죠. 1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 8페이지 이후부터 이제 일주일 단위로 이제 3주를 계속 체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귀한 책이에요. 한번 꼭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역사적으로 질병이 그렇게 쫙 되어요. 사람들이 질병의 원인을 정확히 몰랐어요. 그래서 온갖 짓을 다 했습니다. 먹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데 막 그렇게 루이스 3세 밤 10시에 30그릇을 먹고 자고 그 치질을 온몸이 질병덩어리고 이게 그렇게 우리 인간이 아무리 권력이 있어도 무식했단 말이에요. 막 피를 막 빼기를 하다 막 구슬하기 잘하나 그 질병의 원인이 분명히 있는데 있죠. 세균이고 바이러스고 또 뭐예요. 현대병은 잘못 먹어서 우리의 몸에 쌓인 노폐물 때문에 암이 걸리고 고혈압, 당뇨가 오는데 8가지 건강 원리는 모든 걸 다 정리해줘요. 왜 그런가? 창조 전,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8가지 건강 원리를 이미 에덴 동산에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놨어요. 물 만들어놨죠. 햇빛 만들어놨죠. 공기 만들어놨죠. 먹을 거 만들어놨죠. 그렇죠? 다 해놔. 그러니까 이것은 창조할 때 정해놓은 거라 이건 영원한 거예요. 한번 여러분 꼭 뉴스타트 8가지 실천하셔서 모두가 다 속히 완쾌되기를 박수로 기원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 뉴스타트송 한번 부르고 마칩시다. 해보세요. 박수. 뉴스타트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뉴스타트 건강식을 해보세요. 운동을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긴 맑은 물을 마시세요. 햇빛을 쪼이세요. 절제를 해보세요. 놀라운 일이 생긴 맑은 공기 마시세요. 휴식을 취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믿으세요. 뉴스타트 해봤더니 뉴스타트 해봤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완쾌되었어요. 박수 한번 치고 기도하고 주무시겠습니다. 하나님, 인류 역사를 봤는데 질병의 역사, 의학의 역사가 그랬었습니다. 우리가 건강 원리가 치료제가 되고 그 치료가 내 몸에 적용되어서 치료력이 되고 치유제가 되어서 우리 병든 몸이 속히 완치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